강의 최적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최적화를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인풋을 넣어서 이제 아웃풋을 라벨과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는요, 얘를 이제 계산을 해서 요거의 차이를 우리가 로스라고 계산을 하고 이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하잖아요. 이 단원에서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의 최적화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아담과 같은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최적화 기법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고전적인 방법에서는 물론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당연하지만요, 이제 비용 함수 f라는 놈을 이제 최소화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함수 이놈을 최소화를 시킬 겁니다. 이놈을 이제 비용 함수라고 될 거예요. 자, f는 n개의 편도 함수를 가집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이 없다면 n개의 방정식 편도 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쓰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차, 그러니까 1차가 아니라 미지수가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을 예시로 들어서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미분까지는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과 과정을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미분을 하면은 2x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얘를 다른 식으로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하나의 변수, 1변수 함수기 때문에 x로 제가 i'이라고 썼지만 dy를 내가 dx로 미분을 해줬을 때 이런 값, 그러니까 편도 함수가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자, 반대로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y는 x1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x2라고 했을 때 제가 x1으로 미분한 게 하나가 있을 테고요, x2로 미분한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가 하나가 늘어갈수록 편도 함수가 하나씩 늘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n개로 지금 변수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n개의 편도 함수를 가진다 라고 써놨고요. 요거는 지금 생각하지 않을 거지만 나중에 생각을 할 거고요. n개의 방정식 요게 존재한다 라고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조건에는 이렇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소개 단원이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바로 다음 단원부터 제약 조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표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간단하게 fx는 x-1의 제곱일 때, 그쵸?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1이라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프를 가질 것이다. 그때 뭐죠? 이제 그 fx의 미니멈 최소값은 0을 가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최소값이 어디서 가지냐? 미니멈을 가지는 임자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x가 최적일 때 1일 때 최적을 갖는다. 1일 때 최적을 가져서 미니멈이 0이다. 그래서 argument of minimum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순블록 함수 스트리키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하나의 고립 최소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볼록 함수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 알아볼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간단하게 써놓긴 했네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x는 x제곱 마이너스 2x 1변수 함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할 줄 알잖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것밖에 안 알려주니까. 근데 함수가, 첫 번째 함수가 하나인데 변수가 n개일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여러 개로 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보면은 하나의 m개 함수가 있고요. n개의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n개의 함수가 함수 첫 번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쭉쭉쭉 m개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다변수에 대해서 이제,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요번 파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식을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테일러 흡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테일러 시리즈가 뭐냐? 함수를 원하는 점 근처에서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즉 뭐라고 그러죠? 다항식으로 근사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제가 x제곱 플러스 2x 3x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3x 세제곱 2x 제곱 x 이런 식으로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다항식이 아닌 것을 다항식으로 근사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물론 아주 똑같진 않겠죠. 근사시키는 거예요. 근사, approximation. 자, 그래서 네, 우리가 fx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적분을 했을 때 fx 마이너스 fa 플러스 fa니까요. 그쵸? 요게 두 개가 날아가게 되고, 요거는 요거랑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항을 살펴볼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미분,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그 구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그냥 미분, 그적, 마이너스, 미적,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적, 미적,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부분 적분을 할 때요. 잠깐 헷갈렸는데. 그래서 어떤 걸 적분으로 할지, 어떤 걸 미분으로 할지 둬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거를 적분을 할 때, 적분상수라는 놈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분상수를 정해줄 거예요. 근데 x가, 여기가 상수라서 내 맘대로 정해줘도 돼요. 왠지, 일단은, 그래서 적분상수를 마이너스 x라고 두고,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직접 손으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적, 미적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x랑 a를 넣어가지고 연산을 해주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적, 미적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얘도 x 넣어서 연산해주고, 얘는 그대로 내려와주고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연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텀에 그 원래 계산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해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더라. 물론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야, 근데 무한으로 가면은 결국 똑같아지는 건 맞으니까 제가 이렇게 썼고요. 근데 fx는 지금 요거랑 요거에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뒤에다가 a를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텀으로 테일러 시리즈를 전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x에다가 요거를 넣었고요. a라는 놈에다가 지금 왼쪽으로 전개를 넘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거 끝까지 얘기를 하면은 요게 fx항이 되겠고요. 요게 fa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테일러 시리즈 전개한 거,
요렇게 보기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x는,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요. x 플러스, 여기 델타, 이렇게 써놓은 것은, 오늘 좀 목이 많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요거를 제가 요런 식으로 그냥 바꾼 겁니다. 왜냐면은 요게 다변수 미적분할 해서 많이 쓰는 건데, 이게 하나의 함수, 하나의 변수긴 한데, 일단, 요걸 또 요렇게 바꿔야 되니까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쵸? 제가 A라고 썼는데, A 여기에, X 플러스 델타 X에다가 X를 뺀 거니까 요게 델타 X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델타 X가 들어가고 요거를 미분한 게 여기 들어가고요. 2분의 1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델타 X의 제곱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계도 함수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익숙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다. 한 개의 변수, 한 개의 함수에 대해서. 근데 변수를 이제 여러 개를 써줄 거예요. 자, 여러 개를 써주면은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해서 영향을 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칼라로 쓰면 안 되고 해당 기울기를 n개의 편도 함수 이거의 벡터 형태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편도 함수는 벡터로 나오게 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계도 함수인데 해시안 행렬이라고 합니다. 해시안 행렬.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이제 양의 정보일 때 f는 순블록 함수다라고 써놨지만 아직은 모르실 수 있어요. 뒤에 가가지고 한 번 더 다룰 거고요. 그래서 요거랑 형태가 똑같죠. 이게 이계도 함수고 이게 1계도 함수니까요. 자, 그 다음에 n개 함수, n개의 변수. 그러니까 F1에 대해서 n개가 쫙 영향을 주고 F2에 대해서 쫙 영향을 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함수 n개에 대해서 n개의 변수가 얼마씩 영향을 줬는지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했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야코비안 매트릭스. 야코비 매트릭스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야코비안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1계도 함수까지만 표현을 했어요. 2계도 함수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2계도 함수는 얘 같은 경우는 n개 함수 n개의 변수이기 때문에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1계도 함수 야코비 매트릭스까지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이쪽이 아니네요.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쳤는지. 자, 두 번째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세 번째 쭉쭉쭉쭉 n번째 쭉쭉쭉쭉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놓은 게 야코비안 매트릭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이계도 함수는 안 썼다. 그 다음에 야코비안 매트릭스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되었다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첫 번째 강의는 소개 강의는 앞으로 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